다음은 이제 그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번역상 보통 이제 뭐 급여 소득자에 대한 텍스 베네핏에 대한 이제 그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이걸 근로장려금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요게 아주 딱 그 취지에 맞는 번역인 것 같아서 제가 근로장려금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취지를 보시면 왜 근로장려금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금액은 과거에는 그 워킹 인컴 텍스 베네핏이라는 항목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싱글인 경우에는 1,400불, 그다음에 커플인 경우는 2,100불 정도를 주고 있는데 요거는 알버타주 기준이고요.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요거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 그 19살 이상인 저소득 급여자,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 또는 자영업 소득자에 대한 텍스 베네핏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드시 1년 동안 여기에 거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캐나다에. 그래야지만 자격이 있어요. 즉 풀타임 레지던트인 경우에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 레지던트, 즉 1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캐나다에 거주하신 분들은 사실은 자격이 없죠. 근데 이게 그 워홀로 오신 그 젊은 분들이 가끔 이제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잘 그 정확히 모르고 뭐 본인이 그냥 어떻게 알아서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세금 환급을 받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신고하고 이제 한국을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신고 잘못한 거를 캐나다에서 그 레터를 한국으로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환급을 했다고 돌려달라고 편지가 그 한국 주소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으면 굉장히 찝찝하죠. 이거 캐나다에 나중에 또 들어갈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또 입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저한테 줘가지고 보니까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로 오신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는 해에는 그게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다하게 신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제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글 같은 경우에 2,700불부터 시작해서 이제 9,600불까지 점진적으로 약간 그 텍스 베네핏이 증가를 하고 9,600불에서 13,000불까지는 동일합니다. 최대 금액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소득이 증가해서 한 25,000불이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초창기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2,700불은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급여 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한 2,700불, 한 3,000불 정도 일을 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작년에 뭐 CERB가 됐건 CRB가 됐건 뭐 정부 보조금도 보시면 5,000불의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급여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그 그러니까 근로를 좀 장려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의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이제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세금 신고를 그동안 해온 경험으로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소득이 낮으니까 뭐 많이 환급도 받고 그다음에 요 그 급여 근로장려금 구간에 걸려서 또 근로장려금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뭐 1,000불, 2,000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환급액이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소득이 증가돼 버리면 이런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환급액이 갑자기 확 줄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예. 자기가 소득이 더 높아졌으면 환급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뭐 10,000불 이상 소득이 적게 신고를 해서 환급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왜 환급이 적냐 이렇게 막 화를 막 내세요. 근데 그거는 이런 그 근로장려금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크게 감소하는 이유가 이런 장려금 같은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환급액이 갑자기 이제 줄어드는 그런 사례도 있죠. 그리고 사실 그 환급액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있다면 모를까 환급액을 많이 받는 것은 세금을 사실 미리 많이 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그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많아도 안 좋은 거고 또 나중에 납부액이 많은 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면은 사실 환급액도 납부액도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환급액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바라시죠. 그래서 저도 세금 대리를 하면 환급액이 많으면 기분 좋게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수수료도 받는데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은 굉장히 뭐 제가 괜히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납부액이 나왔다는 거는 세금을 미리 덜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보시면은 오히려 잘한 거죠. 예. 근데 사람이 심정이라는 게 조삼모사라서 나중에 자기가 한 거 처음에 한 거 모르고 나중에 뭐 적게 받으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좀 기분이 나쁘신 거죠. 예. 근데 사실은 화폐 그 시간 가치를 보면 오히려 적게 내고 나중에 그렇게 적게 납부하는 것이 더 사실은 유리한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이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환급이 많아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을 또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요거를 그 세금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받는 걸로 알고 계는데 사실은 그 미리 땡겨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그래서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미리 그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9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상 소득을 미리 뭐 비슷한 수준의 소득 수준이라고 하면은 요것을 미리 땡겨서 받으실 수도 있는 게 좋죠. 나중에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불 정도 된다 그러면 1,000불을 미리 받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미리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 모든 돈은 미리 땡겨서 받는 게 좋은 거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아시면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그 안내 그 이메일로 안내해 드릴 때 이 소식도 같이 첨부를 해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마이 어카운트에 접속을 해도 요거를 신청하는 또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란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미리 50%를 미리 땡겨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만약에 신청이 통과가 되면 4월, 7월, 10월, 1월 해서 4번에 나눠서 미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학생도 그 풀타임 그 스튜던트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주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풀타임 스튜던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요 정도 되는데 왜 나는 그 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뭐 13주면은 뭐 한 3달 정도인데 3달 이상 그 한 시메스터, 원 시메스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등록을 하신 분은
그 학생인 경우에는 파타임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상이 안 되니까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양할 어떤 자녀가 있는 그런 부양 가족이 있는 그런 학생이신 경우에는 또 해당 사용은 되죠. 그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있으면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근로장려금은 정리되고, 벌써 또 30분이 넘어갔는데 빨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0%를 미리 받으실 수 있고, 그 양식은 RC201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마이 어카운트에 접속해서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8월 말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왜 했냐면은, 요것도 그 절세 전략 중에 중요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환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클로우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클로우라는 게 그 발톱 같이 날카롭게 그 끝이 되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그 효자손 같은 거, 우리 같은 경우 효자손 있잖아요. 이제 등 긁는 거. 아까 그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효자손. 근데 나 이게 왜 했냐면, 이 효자손인데 광고 모델을 효자손인데도 이런 분을 광고를 했더라고. 그래서 참 재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다 붙였는데, 굳이 뭐 효자손 광고를 저런 사람들이 모델을 써야 될 필요가 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효자손과 같은 그러한 거를 연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클로우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떠한 소득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주던 보조금을 그 일정 금액을 뺏어가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소득 수준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도 더 내야 되지만, 그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수준이 낮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베네핏까지 그러니까 내는 건 아니지만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추가적으로 더 세금을 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받을 걸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을 환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텍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계신 분들은 약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환수 효과 분석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그 올린 동영상 중에 그 2021년 세금 신고 이것은 알고 하자에, 거기에도 제가 환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잘 하시는 것이 또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뭐 13,200불부터 이건 지금 알버타 기준으로 보세요. 알버타 기준으로 제가 정리한 건데, 뭐 다른 데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3,200 소득이 만약에 13,200불이고, 그다음에 이제 19,300불까지, 왜냐면 이거 19,300불에는 그 알버타에서 그 면세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페더럴인 15%만 내면 돼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10%가 알버타주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19,000불부터 25,000불까지는 이제 25%의 한계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구간에서는 15%, 그다음에 요쪽 구간에서 25%의 한계 세율이 돼요. 근데 워커스 베네핏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요 구간부터는 그 베네핏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2%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12%의 베네핏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세율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수, 돈을 못 받는 그런 효과도 고려해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15%, 25%가 아니라 27%, 37%까지 돼요. 그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RRSP를 뭐 불입한 게 있다면은,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요것을 잘 이용하시면은, 요 소득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불입을 하면은 37%, 즉 40%에 가까이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세금만 보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텍스 베네핏에 대한 환수 효과까지 같이 고려해 보시면은 내가 RRSP로 내가 그 구간에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더 RRSP를 불입을 해서 그 구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요거는 뭐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은 뭐 소득 구간이 낮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데 뭐 그 RRSP를 하냐 뭐 이러실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효과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차일드 베네핏 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소득 구간이 더 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그 RRSP를 잘 활용을 하면은 세금뿐만 아니라 텍스 베네핏을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함께 고려해라. 그런 차원에 알려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